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양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세계 반도체 산업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지위는 어떠한가,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역사,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역사입니다. 반도체는 아시는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서 그 반도체를 소비하기보다는 결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을 사람들이 수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도 그 수요 시장이 어떤 것이 생기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도 달라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957년도에 반도체는 58년도에 반도체는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AI 등이 반도체의 수요 산업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게 되고, 그 생태계가 결국은 글로벌 반도체의 공급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업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산업과 같이 역시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판매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산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B2B로 진행되는 산업이라서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역량의 집중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 다른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관의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의 디자인,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반도체는 디자인, 즉 설계에서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큰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반도체를 제조, 즉 웨이퍼를 가공하는 분야가 있고, 그 웨이퍼를 다시 절단을 하고 포장하는 분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각 산업별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먼저 말씀드린 설계 부분은 팹리스, 그리고 제조 부분은 파운드리, 포장과 검사 부분은 후공정 분야라고 따로 명칭을 두게 됩니다. 이 모든 공정을 다 수행하는 반도체 기업을 종합반도체 기업이라 하고, 최근에 종합반도체 기업의 대표적인 것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의 CPU 제조와 같이 직접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산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제품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예전에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칩 구조의 칩 제품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제품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속에는 금방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이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이런 공정들, 앞서 말씀드린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우리는 통칭해서 뭔가 부를 용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 속에서 모든 걸 다 녹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설계나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제조 장비 소재 내지는 EDA 툴즈 등이 있고, 전방산업으로는 반도체가 최근에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전방산업은 정말로 크고도 넓은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생태계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7년도에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국제화, 즉 외국의 건설 기지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상 후공정이 먼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이나 TI 등이 반도체를 제조를 하면서 이제 후공정, 앞서 말씀드린 웨이퍼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은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그러한 후공정
과정을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도 1960년대 아남전자 등에서 반도체 우공정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공정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외국이라는 게 여기서 미국 바뀌죠. 처음에 50년대 반도체가 개발된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경쟁이 처음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공정은 우리와 같이 했던 것이 대만이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만 기업들이 펼쳐진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중국 지역 등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EDA 툴이 개발되면서 반도체 설계가 좀 더 용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많은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생산 전문 기지가 필요했고 그 니즈에 맞추어서 등장한 것이 1987년도 대만의 TSMC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그 생산 공급망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개되게 되었고 생산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설계는 미국으로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의 성장 속도입니다. 반도체가 여러 곳에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산업의 성장 속도를 보면 1980년대 PC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성장률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률은 더더욱 이어지고 오히려 지금보다의 더 빠른 성장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 시장은 수요 산업이 주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바뀌는 시장은 지금까지와의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우리가 반도체를 수요하는 산업들 그리고 반도체에 기록되는 데이터들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텍스트를 손으로 직접 입력을 했고 동영상을 직접 찍었었죠.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AI 시대 그리고 지금 이제 5G 통신이 조금 주춤하면서 요즘 화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5G 통신이 이제 AI나 IoT의 기술을 정말로 크게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변하냐면은 지금까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사람이 주체였다면 지금부터는 컴퓨터 그리고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기록하고 그 저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AI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가 당연히 더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연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실 것이고 이제 뭐 전망을 좋게 하시는 분들은 2030년대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이제 반도체 시장이 6천억 달러였으니까요. 당장 10년 이내로 지난 40년간의 성장률에 버금가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반도체 산업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미국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지금 약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처음 만들고 1983년 그리고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등극하였을 때도 아직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당시 일본과 미국이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점점 그 위상이 바뀌게 되어서 현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매출 상위 10개사를 보았을 때도 인텔과 삼성전자가 최근에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지만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저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제가 생태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좋고 기업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분야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팹리스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시스템 반도체 설명을 드릴 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작년 좀 됐죠. 이제 21년도에 미국에서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 미국이 여전히 이제 반도체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산은 자국 내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은 반도체를 많이는 만들고 있지만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95%, 약 95%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이런 경기라든지 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그 타격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 점유율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전체는 우리나라가 2위고 메모리 반도체는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약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생태계를 구분해서 나눠서 이제 국가별로 시장 점유율을 체크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역시 반도체 설계 툴 EDA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설계는 미국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높고, 그 이해는 전체적으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장 조사 기간이 달라서 전체 점유율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의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가 분명한데, 나머지 부분도 역시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야만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두 국가가 경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고,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장비 산업이고, 그 장비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반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협상을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최근에 보이는 마그이크론의 대중국 판매 금지라든지 히토류의 수출 허가제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인재 유출 등 중국은 다방면으로 정말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미국과 반도체 중국의 분쟁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조금 그림을 그려봤는데,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은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충분히 조성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 사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중국에 있는 우리의 생산 공장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평택과 용인에 대규모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앞으로의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계속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보았을 때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둘 다 원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국내에서 생산한 제조 경쟁력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정말 중립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상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